행복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조차 어떻게 행복해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죠. 그거 아시나요? 우리나라가 세계 행복 보고서 기준으로도 중하위권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행복하냐는 질문을 던지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대답을 합니다. 뭔가 모순이 느껴지지 않나요? 행복하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 뭘까요? 사실 행복의 정의부터 지금 시대에는 변질된 오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앞으로의 행복은 찾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겁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한지는 조금 뒤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잠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고대의 행복은 인간다움과 덕이었습니다. 워낙에 쉽게 죽고 존엄성도 없었기 때문에 인간다움이 뭔지에 의문을 가지게 되고 인간답게 덕에 따라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중세는 아시다시피 천국이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행복을 못 찾다 보니 관심이 신으로 쏠렸죠. 근대에 와서는 다시 인간 중심으로 돌아왔잖아요. 과학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그래서 당시의 행복은 성취, 성공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뭔가 조금 익숙해지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근대의 행복에 대한 개념이 사실 아직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성공이 편리함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행복함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라는 것을. 돈이 중요한 도구인 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라는 것을. 이 과도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개념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서 행복은 다소 위험한 의미로 변질되고 있기도 한데요. 행복 이꼬르 그냥 내가 만족하고 좋은 거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쾌락과 혼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개인의 행복을 위해 타인의 행복을 무시하거나 침해해도 된다는 식의 이기적인 발상까지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그게 잘못된 행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없는 게 현실이고요. 왜 그럴까요? 지금은 하나의 답만 존재하는 시대가 아니라 수십 가지 답이 동시에 존재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중세, 근대까지만 해도 하나의 가치관이 자리를 잡으면 그게 그 시대의 가치관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방금 저를 통해 보셨다시피 우리는 정보를 통해 고대, 중세, 근대의 모든 가치관을 알게 되었고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도 행복에 대해 다채롭게 해석되는 것을 계속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명확한 의미의 정의를 내리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명확한 의미의 행복을 이해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철학도
수많은 철학 사조들 속에서 나와 가치관이 맞는 철학을 선택해 공부하고 체화해 나가는 것처럼 결국 행복은 정해진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행복에 대해 어떤 관점들이 있는지 먼저 찾아보는 게 우선이겠죠. 놀랍게도 행복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채롭게 해석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기분 좋고 즐거운 상태가 행복이다. 성취와 안정, 사회적 성공이 행복이다.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 사랑과 연결감, 깊은 인간관계가 행복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행복이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상태가 행복이다.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내 선택대로 살아가는 삶이 행복이다. 불안 없이 안정된 삶이 행복이다. 무언가에 완전히 빠져드는 순간이 행복이다. 나를 넘어 더 큰 존재와 연결되는 경험이 행복이다. 틀린 답은 없을 겁니다. 어떤 행복을 나의 행복으로 선택할지의 문제죠. 그래서 결국 질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행복으로 살아가고 싶나요?